연결된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지금 월계동에 월계동이요? 예, 롯데 캐슬 네. 누나 아파트 네. 46평형이거든요. 네. 갖고 있는데 그거 언제쯤 팔면 될까 하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매도 고민 있으시네요? 네. 네, 실거주 중이실까요? 네? 실제로 거주하고 계세요? 아, 아니요. 전세 놓고 계시고? 네네네. 좋아요.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지금은 전세 놓고 있는 곳,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매도 시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하고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노원구에서 만나보는 모처럼 대형 평수를 좀 만나보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뭐 예. 노원구, 도봉구 월계동인데요. 다 비슷합니다. 네. 자, 46평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거 그러면 지금 뭐 전세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분양 네.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네. 분양 받진 않고요. 네네. 피를 저거 하고선 샀거든요. 아, 입주 때부터 그러면 갖추고 계시던 거예요? 네. 네, 요게 아마 2006년 말 정도에 네. 네, 요때 이제 분양이 된 걸로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가격은 얼마나 한답니까? 한 6억 중반 합니까? 그 정도는 안 하고요. 한 6억 정도요? 6억 중반은 하는데, 네. 부동산에서는 그렇게는 안 팔리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일단 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러면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전세가 아니라, 네. 그냥 월세로 지금 받고 있는데, 월세 얼마씩이나 받고 계시죠? 월세 70이요. 70만 원. 보증금은요? 네, 2억 8천에 70. 아, 2억 8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반전세 비슷한 거네. 그죠? 네네네. 네. 그러면 보증금이 지금 2억 8천에 70만 원이다. 그러면 우선 뭐 아파트는 일반 뭐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높지는 않죠. 즉 차익으로 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보더라도 한 2% 중반, 2% 한 초중반 정도 수익률 나오네요. 네네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리 좋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은 되는데 자, 보시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2006년도에 입주하면서 그 2008년도, 9년도 요때 한참 우리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대형 평수 엄청 인기 정말 없어서 못 샀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높은 그 가격을 형성했던 것을 이제 전고점이라고 합니다. 그 전고점 때 가격이 얘가 한 7억 가까이 육박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렇는데 아직도 세월이 이제 흐르는데도 아직도 예전의 가격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서울시의 웬만한 아파트들 지난 2, 3년 동안 부동산 경기 좋았던 건 아시잖아요. 네네. 웬만한 아파트들은 그렇게 예전에 전고점들을 다 회복하고 거의 회복기에 접어들어오는 아파트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경기 좋을 때도 회복을 못했어. 그렇다고 보면 뭔가 연식은 점점 더 쌓여져 가고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가격 자체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의 가격의 흐름 자체를 편승을 못한 거거든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46평이라는 평수에 대한 부담이에요.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저쪽 마포의 상암 쪽이라든가 뭐 분당 아니면 방배 이런 쪽에 있다고 하면 너무나 인기 있는 평수가 될 텐데 노원구에서는 아직은 무거운 평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요거 2억 8천에 지금 70만 원 임대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만기가 언제죠? 1년 됐고요. 이제 내년이요. 아, 그러면 내년이면 2년 돼요. 어차피 그 집을 보는 게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집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기에 맞춰서 그냥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걸로 하세요. 만기에 맞춰서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조정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뭐 여기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주변으로서의 뭐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그 위아래에 창동 역세권 개발이니 뭐 재건축이니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니 여러 가지 동부권에 서울의 동쪽의 북쪽 라인에서 좀 많이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그 어떤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겠으나 그 1년 만기 채운다고 해서 가격이 훅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보세요? 네네네. 네, 그러면 만기 때 맞춰서 세입자 정리하면서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반전세 그 만기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 좀 잡아주셨거든요. 이 타이밍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매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 전화 문자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제가 평촌에다가 네. 부영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향후 전망 궁금하시고요. 예, 예. 네, 네. 몇 평대 지금 보고 계세요? 아. 가지고 있으세요? 24평을 지난 월요일 날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셨어요. 매수. 네. 매수 후에 이제 네, 지금 보유한 거 지금 잘한 건가, 매수한 거 잘한 건가 좀 궁금하신 것 같네요. 예, 예, 예. 그래요. 좋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에 있는 부영 아파트 24평이었습니다. 이사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왜 하시기 전에 뭐 세미나를 참여하시던 아니면은 뭐 전화 문의 주셔서 물어보시지 덜컥 계약하시고 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사신 것 같고요. 네. 한번 볼게요. 왜 잘 샀는지 못 샀는지. 네, 예. 부영 아파트가 2개예요. 평촌에. 위쪽이에요? 아래쪽입니까? 그러니까 평촌역 기준으로 해서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7단지인데요, 7단지. 7단지. 그 초원 마을이에요? 네, 초원마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위에 부영 아파트를 샀어도 괜찮았었고요. 이제 초원 아파트가 사실 더 인기가 있죠. 역과의 접근성이 더 좋고. 여기 가깝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인기가 있고요. 평촌역이. 보시면 이 조건은 어떻게 돼요? 금액은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금액은 4층인데 4억 500에 했어요. 4억 500이요. 네, 그리고 전세는 3억에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약 1억 500만 원 정도 갭? 네, 예.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신 것 같고. 좋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냥 기본적으로요. 굉장히 환경 자체가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 뭐 일자리가 있다든지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든지 뭐 학군에 대한 수요가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우리 아파트는 다 갖추고 있어요. 뭐 하나 떨어질 게 없습니다. 네. 역 가깝죠. 학원과 골목 끼고 있죠. 옆에 일자리들 창출돼 있죠. 뭐 서울과의 접근성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매매 가격이 먼저 쭉 올라간 다음에 전세 가격이 따라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워낙 사람들이 실거주 세력들이 워낙 선호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용 가치라고 하는데 이 이용 가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즉 이용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준 게 전세 금액이거든요. 일단 전세 금액들이 먼저 뛰어오릅니다. 그 뒤에 매매 가격들이 그 차익을 두고 같이 올라줬던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또 그렇고 거기에 24평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경쟁력도 있는 평수가 되면서 제 생각에는 뭐 계약 잘 하신 거고요. 특별히 가격이 뭐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쪽 평촌 지역에 뭐 평촌역 주변으로 해서의 아파트들은요 가격이 막 급상승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훅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꾸준하게 이용 가치 상승, 즉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매매 가격이 쭉 끌어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띠고 지금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저는 충분히 일단 더 계약 뭐 지금 거주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기 전세 3억에 전세 넣는다고 뭐 만기 예. 시때까지 그냥 충분히 마음 느긋하게 갖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전화 주셔도 그때 뭐 상담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 편히 보유하시는 의견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네. 인덕원역에 지하철역이 2개가 더 생긴다는데요. 네네. 그거 생기면 더 좋아질까요? 더 아니, 같이 올라갈까요? 나빠질 게 없잖아요. 아. 내 주위 주택 옆에 일단 뭐 교통에 대한 호재가 생긴다는 건데 뭐 기간은 걸리겠으나 그게 나쁠 게 없죠. 우리 집에. 우리 집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 게 생기면 그냥 꾸준히 더 갖고 계시는 걸로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매수 잘한 건가 좀 걱정하셨는데요. 네, 좋다는 의견 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쭉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같이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이사님께서 오늘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네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네. 창동이요? 네, 네. 동아 청소도 아파트 32평을 네. 갭 투자로 2, 3억 가지고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갭 투자 고민 있으시고요. 매수해도 괜찮을까? 지금 이게 가장 궁금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창동에 있는 동아 청솔 아파트 32평이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네네. 네,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창동의 동아 아파트, 동아 청솔 아파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창동역 위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32평형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요 네, 아파 지금 네. 네, 2, 3억 정도 갭으로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매매가는 6억 정도 되고요. 아, 네.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매매가는 지금 6억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에 2, 3억 갭이면 뭐 전세 금액이 뭐 한 3억에서 뭐 3억 5천 정도 뭐 한 3, 4억 정도 한다는 소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려는 이유가 이제 다른 분들도 시청을 또 하시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마도 여기 이제 동부권의 창동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쪽에 서울교통 창동 차량기지 이쪽에 이제 이전을 두고 이전 부지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호재들 때문에 요즘 뭐 시청자분뿐만이 아니고요. 이쪽 창동역 부근으로 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네. 청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따져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1997년 정도 됐으니까 즉 20년이 넘은 지금 연차를 갖고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차량 기지의 어떤 개발인데 얘네들이 우선 가장 큰 게 철도 차량 기지가 남양주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이전 부지가 개발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남양주 쪽으로 지금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은 어디냐? 바로 남양주 진접 쪽이에요. 네. 근데 그 남양주 진접에서 지금 다행인 게 공사는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차량 기지를 네. 받아들이기 위한. 네. 근데 공사 기간이 지금 뭐 잡는 게 6에서 7년 정도, 한 7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차량 기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남양주에 꾸리는데 7년 걸리고 그러면 우리 차량 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이 빈 자리를 개발하는데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개발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이전하고 이 개발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이전하고 새로 개발되는데 벌써 한 10에서 길게는 15년 정도가 소요될 걸로 개인적으로 예상이 돼요. 아.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21년 차의 아파트거든요. 네.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우리 아파트는 30년 차가 넘어가게 되는 노후 아파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2, 3억 갭을 두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지만은요. 네. 얘가 빚볼쯤 되면 30년 이상의 노후된 아파트에 누가 전세 금액을 많이 주고 올까요?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아마도 그 전세 금액 내주는 것도 조금은 힘들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 판단에는 차라리 그렇게 10년, 15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말씀 써도 되나? 어줍지 않은 아파트 말고요. 그러니까 연차가 애매모호한 아파트 말고 아예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뭐 저쪽 노원구에 뭐 상계 주공이라든가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별로. 그래서 연수가 뭐 30년 차가 지금 다 차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예 재건축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는 것들 네. 어차피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는 2, 3억 정도의 갭이면은요. 강남에 나홀로 아파트에 투자하실 수 있어요. 아.
단지별 아파트들은 지금 워낙 가격들이 높이 올라가고 전세가 이제 껴 맞춰주는 형상이라서 좀 갭이 큰데요. 나홀로 네.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충분히 2, 3억이면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 보면 노원구의 이 도봉구 뭐 어디죠? 도봉구 창동 여기에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강남에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재건축에 투자하든 아니면 강남을 비롯한 이 시내 좀 중심지 쪽으로 해가지고 나홀로라도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으로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한번 의견 참고해 보시고 투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